미술과 저작권 1차 시 미술 창작과 저작물. 이번 시간에는 미술과 법,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응용 미술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미술과 법.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점에서 흔히 법이 예술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창작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 분야에서 법은 정말 창작의 자유와 권리에 방해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미술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헌법 제22조는 누구나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진흥법 제1조는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 등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법은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술 창작 활동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법보다도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 창작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어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이 있는데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화나 조각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창작되는 미술을 가장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은 미술작품 그 자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작품을 만들어낸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저작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 또는 감정이란 창작자의 생각이나 기분 정도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날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것이 적절한 형태의 표현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물이란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술 저작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는 단순히 예시를 열거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용미술 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 중에는 응용미술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 저작물을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물품에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이 물품과 분리하여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면 그러한 표현을 응용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품에 그려진 로고나 캐릭터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순수미술과 달리 응용미술은 대량 생산이나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창작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창작성 외에도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물품의 실용적, 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응용미술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유명한 사례로는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진출과 함께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중요한 경기마다 착용해서 주목을 받게 된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 그런데 이 넥타이를 모방한 유사 넥타이가 제작, 판매되자 진짜 히딩크 넥타이를 만든 A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넥타이 도안을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넥타이 도안의 복제 가능성과 분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물임에도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보호 저작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문, 사실에 불과한 시사 보도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저작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일반적인 형태의 저작물 외에 특수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2차적 창작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은 원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최근 웹소설이나 웹툰 원작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판례에서는 원저작물의 유사성을 유지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복제에 불과한 약간의 수정이나 변형을 가한 정도로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저작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저작물과는 유사하지도 않다면 그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원저작물과는 상관없는 그냥 새로운 저작물이 됩니다. 다음으로 편집 저작물이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 선정, 배열, 조합, 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편집물로서 그 소재,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모음집이 이러한 편집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열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편집한 정도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창작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있어
판례에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은 적법하게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창작에 앞서 원작자의 이용 허락, 소재의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낸 저작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직접적인 창작자 개인이 아닌 창작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닌 회사가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 모두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저작물 작성에 있어서 어떤 저작물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지시, 감독과 같은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작성자는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작성한 저작물은 종업원 개인의 창작물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다르게 정한 바가 있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공표하더라도 저작권은 작성자인 종업원이 갖는다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종업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거나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저작권은 종업원이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